현재 화이자 백신 3상 시험이 무려 90%의 효과가 입증된 가운데 전 세계가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말하며 각종 언론사를 비롯해서 매체들은 이제 코로나를 탈출할 단서를 잡았다며 큰 기대감을 보입니다. 외신들은 코로나 백신 개발을 인류의 달 착륙에 비견하며 효과 있는 백신이 나오기 매우 어렵다는 전망을 했지만 화이자에서 기적과 같이 백신을 개발하여 수년 내에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대폭등하는 등 화이자 백신의 개발 효과가 본격적으로 증시에도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도 개발이 되었으며 그것들도 효과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긴 했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중국 시노백 백신이 3상 임상에 거의 부작용이 없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시노백 백신이 브라질에서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고 부작용이 심해 임상을 결국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미국이나 독일의 제약회사에서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빠르면 올해부터도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는 화이자 백신 확보에 대한 뉴스도 흘러나옵니다. 코로나로 가장 고생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은 낙선했어도 관련 트윗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일주일만 빨리 이런 뉴스가 나왔어도 미국의 대선 방향이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도 파급력이 매우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관해 특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1억 2천만 개 정도 사전 주문했다며 잔뜩 들떠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요미우리는 미국 제약회사의 화이자 임상 3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90%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화이자는 일본 정부와 1억 2천만 개의 백신 공급을 사전에 계약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코로나 스타로 불리우는 앤서니 파우치 연구소장이 화이자 백신은 매우 좋은 결과를 보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부작용 없는 백신이 나왔는데 일본은 이를 인구에 가까운 1억 2천만 개나 확보했고 이는 일본 정부의 선견지명이었다는 극찬이 이어집니다. 그간 일본에서는 코로나 정책 실패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도마에 올리며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부터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오히려 여행을 장려했습니다. 국민들은 PCR 검사를 거의 제대로 받지 못했고 개인 방역에 의존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런 소식은 일본을 들뜨게 하는 것이 당연하며 특히 일본 정부에는 쾌재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화이자와 사전에 백신 구매를 대량으로 계약한 것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면서 정부 지지율도 오른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그동안 동북아시아 주변국 등 한국의 K방역 등으로 일본이 허술한 방역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던 차에 이 사태를 한방에 역전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면서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일찍 코로나 청정국이 된다는 기대감이 돕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 극우 성향의 일본 네티즌은 미국 관계가 좋은 일본이 백신을 선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아무래도 중국 공산당과 가까운 레드팀 한국은 그런 백신 확보가 늦을 수밖에 없지 않냐면서 일본의 발빠른 대처에 한국은 절망을 느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기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제 한국은 아직 화이자 백신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확보했는지 알려진 바 없는 상황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의 노바백스에 백신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백신을 한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물량만 확보 중이죠. 따라서 일본에서 한국은 화이자 백신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신빙성이 아주 떨어지는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한국 네티즌들도 결국 국력 싸움이라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화이자 백신이 매년 생산되는 캐파는 1년에 약 13억 회분으로 절반 6억 회분은 미국이 이미 확보했고 유럽이 약 3억 회, 일본이 1억 2천만 회분을 사전 계약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밖의 나라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형국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무리 방역이 앞섰다 한들 백신 확보가 늦으면 그만큼 국민이 고생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은 크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우선 이 백신이 개발되어서 효과가 90% 있다고 하나 아직 고령층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해집니다. CNN에 따르면 다수의 과학자들이 화이자 백신이 고령층에 효율적인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고령층에 집중돼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고령층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추이를 알아야 한다며 아직 백신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임상시험 가운데 코로나 중증 환자가 포함되어야 하나 화이자는 중증 환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FDA가 임상 요건을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백신이 갖춰야 할 요건을 무시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백신이 제대로 검증이 되려면 개발 이후 수년간의 추적을 통해서 접종 뒤 부작용에 대한 파악과 합병증 여부 등 수많은 결과를 토대로 백신이 생산되어야 함에도 내년부터 대량으로 투입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 백신이 주목을 받는 것은 현재 코로나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프랑스, 인도 등은 하루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가 창궐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90%의 효과가 있는 백신이 투입된다면 상당한 경증 환자나 무증상자 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재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며 빠르게 백신을 투입해서 국가의 경제활동을 회복시키며 90%의 안전성이라면 당장 실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부수적인 이유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화이자 백신의 가격이 현재는 다소 비싸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화이자는 지난 7월 말에 미국에는 1회 접종 분당 약 39달러에 판매하기로 했고 다른 선진국에는 더 비싸게 판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도 1억 2천만 명분의 백신 구입을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선진국들은 당장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백신의 안전성이 우려되므로 일각에서는 급하지 않는 한 비싼 돈 주고 1세대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백신의 안전성은 올라가는 동시에 가격도 저렴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나라의 방역이 제대로 되어 있냐 하는 점이 될 것입니다. 나라에 코로나가 창궐하면 다소 백신이 위험성이 있더라도 백신을 대량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으로 최소한의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백신의 안전성이 검토될 때까지 기다리며 최대한 업그레이드된 안전한 백신으로 전 국민이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은 물론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유럽 혹은 일본같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방역당국의 지침은 백신은 충분히 검증의 시간을 갖고 접근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이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제기구를 통해 백신을 확보하고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고 또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접종 전력을 수정 보완하면서 콜드체인, 저온 유통도 챙기는 등 여러 시스템을 완비하려면 아무래도 내년 2분기 이후 시점에나 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를 목표로 해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개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를 실제로 도입하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것 등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상황에 무리하게 화이자 백신을 확보하려고 달려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 본부장은 화이자의 이번 임상 결과가 최종 결과가 아닌 만큼 시험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방역당국은 코로나 백신의 세계적인 개발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도입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백신의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는 말을 펴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나름의 백신 확보전에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방역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방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발만 동동 구르며 어떻게든 백신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겠지만 현재는 신중하게 뒷짐을 진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의 백신 접종 예우를 살피며 나중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에서도 많은 이들은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지만 이를 국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백신을 맞으려면 국가 고위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다 맞은 다음에 안전한지 입증하라 라며 아직 백신이 온전한 게 아닌 것 같다며 다소 백신 접종이 망설여진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맞지 않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백신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아직은 안전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불신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이들은 화이자 백신이 90%의 효력을 갖는다는 발표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부작용을 우려하며 가능하다면 백신을 늦게 접종하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국가의 방역이 그 백신 접종 시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며 방역 당국은 최대한 안전한 시점을 조율하면서 국민에게 최상의 백신을 제공할 것을 면서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런데도 아베 신조 정권은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쿄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 긴급사태 발령 등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31일 신규 확진자는 1,557명이다. 지난달 29일, 30일에 이어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긴급사태 발령 기간 중 하루 최대 감염자 수가 720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확연히 늘었다. 감염자가 가장 많은 도쿄도에서는 31일 하루에만 46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감염자 급증은 진단검사 건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올해 4, 5월에는 일본 전역에서 하루 7,000에서 9,000건의 검사만 이루어졌지만 최근 이 수치가 1만 5천에서 2만 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통상 검사 건수가 늘면 양성률이 떨어지는 것과 달리 최근 일본에서는 양성률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 도쿄도의 양성률은 5월 하순 1%대에서 7월 중순 이후 6%대로 올랐다. 오사카의 양성률 역시 현재 8%대에 이른다. 니혼게이제이 신문은 시중에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재확산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는 6월 19일 모든 상업시설에 대한 휴업 요청을 해제했고 지방자치단체를 오가는 여행 자제령도 풀었다. 이로 인해 주요 대도시에 몰렸던 감염자가 아이치현, 후쿠오카현, 휴고현, 오키나와현 등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지방 감염자 급증이 전체 감염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긴급사태 재발령에도 소극적이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3, 4월과 상황이 다르다며 긴급사태를 다시 선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상황이 더 악화하면 독자 긴급사태 선언도 고려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미 도쿄도는 중앙정부의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매일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키나와현은 유흥업소에 피서객이 몰리는 이달 1에서 15일 휴업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로 현장의 혼선만 고조되고 있다. 최근 도쿄 미나토구 시바로라의 한 고층 맨션은 게시판에 이달 3일부터 체력장, 로비, 어린이방 등 모든 공용시설을 폐쇄한다고 공지했다. 일부 입주민은 정부가 긴급사태를 발령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맨션만 폐쇄하느냐고 항의했다. 오키나와 독자적 긴급사태 선언 아베 정부는 뒷짐.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코로나19 2차 확산 상황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독자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1일 니혼게이제이 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과 기후현은 전날 독자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아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7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사실을 전하면서 폭발적인 감염 확산이라며 의료 붕괴를 막고 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으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마키 지사는 이달 1에서 15일 기간에 오키나와 본섬 내 고려 불급한 외출의 자제와 함께 나하 시내 음식점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했다. 그렇다 하짐에 기후현 지사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제1파 비상사태라는 이름의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그렇다 지사는 이미 제1파가 오고 있다. 제1파를 웃돌 기스라며 인근 나고야시에 있는 술을 파는 음식점의 방문 자제 등을 요청했다. 그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직원의 재택근무와 시차 출근 등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진 도쿄도와 오사카부도 독자적인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지난달 30일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과 노래방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에는 상황이 더 악화하면 독자적인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도 미나미 일부 구역에서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 휴업 혹은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일본의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코로나19 2차 확산에 대응하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분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전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책 분과회를 열고 일본의 현재 감염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분과회는 일부 지역의 감염 확산 속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 신규 감염자의 증가로 벌써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의 대응에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NHK는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규 감염자와 고령 환자, 중증자 주의 등을 주시하면서 도도부현과 협력해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을 뿐 뚜렷한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는 입원 환자와 중증 환자의 수가 지난 4에서 5월과 비교해 적은 수준이어서 아직 외출 자제와 휴업 요청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차원의 긴급 사태를 선언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사회, 경제 활동을 병행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 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정부의 대응에는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중증자가 적다는 이유로 긴급사태 선언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의 자세를 비판했다. 신문은 코로나와의 싸움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경제를 살리는 엑셀과 감염 확대 방지라는 브레이크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감염 확산의 억제를 최우선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관왕, 한이 증용기업 자산 매각 대비 모든 대응책 검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일 한국 측의 일본 증용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요미우리 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이 증용소송과 관련해 일본 피고기업 자산의 매각을 명령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의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비자 발급 요건의 엄격화나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제3구심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 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BNR 주식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 1,075주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 송달 절차를 개시해 그 효력이 8월 4일 발생한다. 공시 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법원은 피고 측에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그 절차에도 상당한